계속해서 2교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다. 이해관계자 집단을 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 인적 자원의 그런 가치, 부가가치라든지 생산성, 지적 어, 자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런 표 앞에서 봤던 그런 수식에 근거해서 계산이 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렇게 했고요. 앞에서 봤는데 이해관계자 집단 두 번째가 이제 고객. 뭐 여러분 고객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뭐 고객이 상당히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개발,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어떤 고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사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법을 준수한다든가 또 지역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좀 공고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기업이 이제 오늘날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어떤 조직이 지역사회에 혹은 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건 여러분 오늘날 뭐 금방 불매 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또 도태가 되어지죠. 뭐 법을 어겼다. 이제 이게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죠. 요 이해관계자 집단이고요. 여기에 아마 그 사례에 BP사 이게 석유회사인데요. BP사가 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뭐 회사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회사도 좀 잘 돼야 되겠지만 영국의 특히 런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회사와 기업이 상생하는 이제 이런 어떤 사례를 여기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조직 요것도 이제 요즘 앞으로 좀 ED의 챕터가 좀 나오는데요. 이 조직의 이해관계자 가운데 이 타조직이 대표적 공급자, 이제 자원 공급선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아까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신뢰, 유대.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 아주 어렵죠, 그죠? 특히 노조라는 것, 좀 우리나라는 좀 강성이 상당히 많죠. 이 노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주는 영향도 크고 뭐 기업에는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서로 공동의 구성원이잖아요, 그죠? 조, 노조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식 조직과 또 노조와 있는 조직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외국의 노조 같은 경우는 공동 책임을 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참여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우리는 책임보다는 권리를 우선하는 이런 노조 활동이 조금 일반적으로 좀 드러나는 현상인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노동조합은 협력적인 관계를 이제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 업체, 뭐 부품 업체라든가 또 협력해야지만이 제품이 완성되는 이런 전략적인 제휴 요즘 많이 되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조직이 되겠고 앞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원은 관심사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면 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좀 조직 구성원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 임금과 후생복지 뭐 감신 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관심사에서 치울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 이 오늘날 이제 근로의 어떤 환경이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은 되어졌지만 여전히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재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도 오늘 인적 자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이 부분 근로생활의 질. 그다음 이제 고용 가능성. 시대가 변하고 또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져도 고용을 지속할 수 있냐. 이것도 오늘날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 관심 사항이죠. 그래서 요 이제 이 고용 가능성을 놓고는
인적 자원 개별적으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해. 이제 그것이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이죠.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조직 구성원 다섯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이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과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공생관계, 상생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잘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왜 인적 자원 관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이런 인적 복수의 관계 집단 간의 윈윈 시츄에이션, 윈윈 전략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노조하고 기업하고 이런 윈윈이 돼야 되겠죠. 지역사회하고 기업하고도 윈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이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 윈윈 관계인데 협력업체하고 이러면 모업체와도 윈윈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고객과 기업도 윈윈 돼야 되겠죠. 그건 제가 여러분 설명을 많이 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생존 부등식 아닙니까? 기업과 고객은 제품을 가지고 만나는데 제품을 매개로 해서 기업과 고객이 이해관계자로 서로의 뭡니까?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때 뭡니까? 윈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윈윈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해관계 집단과 이 조직 간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 때 어떻게 윈윈이 되나 안 되나 이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 최근에 SK가 뭐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이 회장님이 요즘 참 추점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적인 공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덕을 보고 있고 또 상당히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SK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SK 기업은 계열사 모든 계열사에 거쳐서 이 회사가 사회에 얼만큼 기여했냐 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둔다는 겁니다. 이 계열 회사가 가지고 이 사회적 기여라는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 대사회적인 기여를 얼만큼 했느냐 이걸 놓고 평가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이렇게 분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건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이해관계자 집단이 다섯 개의 집단이 있다. 윈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 여기서 좀 보면 여기에 보시면 창조 경영 시대의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는 조금 전에 봤듯이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목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놓고 이걸 로봇한테 시키라. 부분적으로 심부름은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로봇이 뭐 그런 어떤 탁월한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누가 해야 됩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이 체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이 창조 경영 시대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봤던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이제 이걸 놓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봤듯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 우리가 이노베이션 봤습니다. 새로운 사업 방식, 획기적인 제조 공법 등을 개발하고 고안해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복수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만족시켜야 고도의 창조적인 가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 다시 말해 새로운 투자를 합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업에 뭐 이렇게 다각적인 전략을 펴니다. 획기적인 제조공법으로 뭐 기기를 들어옵니다. 할 때 뭡니까? 기업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투자자들에게 또는 관계자들에게 뭡니까? 상당히 필요하면 설득을 시켜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만족시켜야 업무가 아주 평이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은 이게 상당히 도전적이다. 창의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윈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더불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서 같은 관심사항을, 같은 목적을 놓고 서로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이다.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에 왜 창의 경영이 필요하냐. 윈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어,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고요. 밑에 이제 그러면 이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충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노조 얘기했는데 노조에서는 급여를 올려달라.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동결해야 되겠다. 이제 충돌이 되잖아요. 이 이제 어렵죠. 그러면 또 협력업체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원래 단가 좀 올려주시오. 또 모기업에서는 원래 올려줄 수가 없다. 그럼 뭐 우리 그만두겠다. 관계 끊겠다. 이제 이래 되어지죠. 그러나 뭐 지금까지는 모기업이 갑이 많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갑질을 근절하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 상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적관리 시스템. 이거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집단 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필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상생을 통해서 뭡니까? 상생을 하는 기업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내팽개칠 게 아니라 어렵지만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상생, 윈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수의 기업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해관계자 집단을 총합적으로 고려해서 윈윈 전략을 구출해야지만이 그 기업은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놓고 인적 자원 관리에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것도 여러분 좀 별표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인적 자원 관리의 이제 전략적인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전략적 우위, 이해 상충, 이 집단 간의 야의 상승 관계, 윈윈 릴레이션십을 좀 만들 거냐 이렇게 해야 경쟁 우위를 가져온다. 이제 이것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전략적인 배경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왜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냐? 이게 경쟁 우위 문제 확보와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인적 자원은 경쟁 우위의 유지와 확보에 결정적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 집단을 윈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나 없나? 그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되나 안 되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자, 경쟁 우위에 결정적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어떤 경쟁 우위를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위한 인적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가지예요. V, R, I, O 모형이다. 이렇게 봤어요. 요 네 가지인데 하나씩 볼게요. 첫째, VRIO 모형의 1번 이거 V입니다. 자, 인적 자원이 뭐냐?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밸류를 만들어내는 소스다. 그래서 human resource가 as a source of added value. 이게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V가 뭐냐? 밸류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뭐 여러분 이건 동의하시죠? 여러분 회사의 윈윈 고객을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윈윈이 되어지려면 뭡니까?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 가치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자원,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V입니다. V. V인데 여기서 이제 요 밑에 그럼 가치 창조란 무엇이냐? value creation이란 무엇인가? 아주 좋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잘 보십시오. 설명을 할게요. 여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요 곡선이 있죠, 그죠? 요 곡선이 뭡니까? 요 곡선이 토탈 코스트 총 비용 곡선입니다. 요걸 좀 볼까요? 요게 곡선은 총 비용 곡선이에요. 총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요 직선 쭉 올라간 요 직선은 뭡니까? 토탈 총 수익 곡선입니다. 이건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그래프는 조금 이렇게 보면 요 그래프는 뭐라고요? 토탈 레브뉴 총 수익. 그다음 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뭐라고요? 총 비용이다. 자, 이러면 요 표를 한번 조금 분석을 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보면 요 B를 한번 볼게요. 요 B. 요 B점은 뭔가요? B라는 점은 요 B라는 점이 바로 뭐겠습니까? 요 B. 요 B가 BEP가 되겠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죠? BEP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죠? 뭐죠? 뭐이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왜 보세요? 요 손익분기점이 뭔가요? 비용 곡선과 수익 곡선이 만나는 점이잖아. 여기 B 곡선이죠. 그죠?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비용 곡선에 비해서 총수익이 많아지니까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B까지의 비용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합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게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 그죠? 매몰 비용. 싱크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때부터 뭡니까? 어디까지? 요 영역까지. 요 B부터 D까지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익이 증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D라는 부트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비용 곡선이 올라가요. 막 증대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니까 뭡니까? 이제 요 E점에 가면은 가치가 완전히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가치가 극대화됐을 때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O profit. 요때까지는 O loss. 손실이 나고요. 손실 구간이고 이익이 극대화될 때는 요 D점입니다. 제일 낮고 제일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곡선이 올라가면서 뭡니까? 이제는 점점 뭡니까? D밸류의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퇴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요 D점에서 뭐가 됐습니까? 이익이 최고로 났을 때 요 D 부분 요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요 D 부분을
그래서 이 가치 확보를 했을 때, 재투자를 할 것인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눠줄 건지, 이런 것이 되어지고, 이 측면에서 비용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것은 또 어떤 전략이겠습니까? 갑자기 생산 설비를 또는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건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이건 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은 줄이고, 여기서 이제 이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만큼 올릴 수 있냐 하는 이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뭡니까?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가치 중심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근거에 있는 게 누구다? 휴먼 리소스다.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요즘 D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가치가 극대화될 땐 이제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투자로 갈 건지, 아니면 분배를 할 건지, 또는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뭔가 투자를,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치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이런 분석을 해가면서 가치 창조라는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 원천이 인적 자원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하냐?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V가 된다. V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보면 두 번째는 이제 R인데요. 희소 자본으로서의 인적 자원. 이게 human resource as a rare source. 요 rare가 희소하다, 희귀하다. 이거 R, 이두 번째 VR입니다. 앞에는 value라고 그랬습니다. added value V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희소 자원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대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원이 너무 쉽다. 어디든지 이런 인적 자원 구할 수 있다. 그것은 희소 자원이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 일은 이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 인적 자원. 이걸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소 자원으로서의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희소 자원이라는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은 이 일은 이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최고다. 대체 불가능하다. 이게 희소 자원이에요. 이런 부분 의미에 있어서의 인적 자원을 이제 R, Human Resource as a 뭐라고요? Rare Source다. 이거 희귀하다, 희소하다 이런 거.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뭐 이를 위해서 지금 LG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겠지만 뭐 회장이 바뀌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희소 자원을 얻기 위해서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를 한번 보면 I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복제가 불가능한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human resource that can't be imitation 들어봤죠? imitation 이렇게 복제하는 거 imitable. 그러니까 human resource as that can't be imitabl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I가 여기 I 뭐 Y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좀 복제될 수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또 뭐 똑같은 거 언제든지 복제할 수 있는 정도다. 예, 그런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쟁 기업이 금방금방 따라오겠죠. 그래서 경쟁 우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적 자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쉽게 따라할 수
할 수가 없죠. 모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 기업은 뭡니까?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기업에서 같이 밥 먹었던 한솥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모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가적인 모성이다. 업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 이게 달라요. 이 체인이 다 다르게 돼 있다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A, B, C로 가는 게 있겠고요. A, C, B로 가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인과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벤치마킹을 잘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복잡성.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대인관계 모양.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의사소통의 패턴 같은 거. 여러분 그 어떤 조직에 가보면 의사소통의 형태가 다 다르죠. 굉장히 온화하면서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조직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권위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인적 자원이 B라는 회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어렵냐? 이런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적 자원이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느냐?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이야지 어렵고요.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오죠, 그죠? 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2교시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